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상한가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존재한다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정보들은 싹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최신 뉴스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분석하는 것은 단 1%라도 높은 확률의 종목을 잡아나가기 위한 노력이겠죠.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야 내 계좌에 조금이라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나눠 담으시면 정말 이번 연도에 좋은 큰 수익들을 볼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께 최신 뉴스를 한 끗 다른 시선으로 제 시선으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확률 높은 관심 종목들을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2차전지 폐배터리 2주식 세계 최초 600조 시장 업고 30배 성장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관심 종목까지 제시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선물 하나 더 드리고 있는데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지금 여러분들께 이 유튜브 채널에서 2023년도 유망업종이라고 100포인트 무료로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우리가 가져가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싹 다 모아놨으니까 해당 무료 자료집을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시고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이 폐배터리 시장입니다. 이거 지겨우시죠? 뭐 심플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2030년도 폐배터리 시장 26배 급성장, 건설, 화학사도 출사표를 던졌다는 내용입니다. 탄소 중립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다양한 정책들이죠. 정책들의 수혜를 타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연평균 성장률 무려 34% 전망. GS건설도 등도 재활용 사업이 진출. 중고 배터리 2030년도에 굉장히 빠르게 느는데 이때까지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우리나라의 기회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보통 많은 원자재들이 나오게 되는데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을 현재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주도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주도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적극적으로 중국의 이 원자재를 받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연속되게 되면서 이 각 국가들의 이 부족한 원자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재활용 시장이 필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뭐 유럽에도 직접 폐배터리 공장 짓고요. 미국에도 직접적으로 폐배터리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더욱더 해당 폐배터리 시장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좀 기준을 잡고 가자고요.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등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주 용도로 사용 후에 버려지는 배터리를 새롭게 재사용하는 것이 바로 배터리 리사이클링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 보시면 저희 재사용, 다시 사용하는 방법, 재제조, 다시 제조하는 방법도 있고요. 재활용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거의 원자재 수준으로 지금 현재 요 많은 것들을 파쇄했다가 다시 사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전기차 사용 후 방법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배터리 재활용 과정,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요겁니다. 이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전기 자동차가 슬슬 충방전을 반복하면 이 효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처음에 핸드폰 샀을 때는 충전 뭐 배터리 뭐 하루 이틀 끄떡없죠. 근데 요즘에는 하루 매일마다 충전시켜주지 않으면 얘네가 간당간당합니다. 그죠?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효율이 떨어지면 폐배터리로 되게 되고요. 이 폐배터리를 폐배터리 분쇄 공장에 가서 폐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중간 원료로 바꿉니다. 이 중간 원료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최근에는 다양한 방식으로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분쇄 방식에 따라서요. 분쇄를 한 다음에 이 중간 원료를 가지고 리사이클링 공장으로 내놔서 이 공장에서 다양한 니켈이라든가 황산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여기서 망간이라든가 리튬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눠져서 이 다양한 방식의 원료가 다시 배터리로 제작되는 이런 방식이 이 배터리 재활용 과정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누구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 중에서 시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되는 미국, 유럽, 중국 이들 중에서 중국은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먹거리가 되진 않을 것 같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 유럽 정도가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이야 뭐 한국 기업들이 하겠죠. 근데 우리가 다음 매출처 정말 중요한 기업들은 아마 미국하고 유럽 시장을 잘 차지하는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서서 재활용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재활용 과정 중에서도 이 리튬 밑에 있는 위에 부분이 아니라 밑에 있는 부분 지금 현재 폐배터리 분쇄부터 시작해서 원료가 나오기까지 이거 복잡하니까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과정이 뭐냐면 요 과정입니다. 폐배터리를 결국 들여와서 이 원자재로 바꿔내는 이 절반의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산해낼 수 있을 만한 원료도 원료도 좀 다르고 결국에는 이 과정 좀 더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뽑아낼 수 있는지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습식 처리 공정이고요. 두 번째는 건식 습식 처리 공정입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게 두 가지로 나눠요. 지금 보시면 회수 금속에는 습식이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을 생산할 수 있고요. 지금 건식 습식 처리 공정 요걸 하면은 더하기 요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방식을 사용하면 코발트, 니켈 등을 생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리튬 안 나오고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망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가 더 뛰어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습식이 좀 더 뛰어난 기술이다라고 해서 습식에 별점을 하나 더 줄 수 있겠죠. 전처리 공정을 보면 필요하고 지금 이제 건식 처리 공정을 보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건 누가 더 까다로운 거예요? 바로 이 습식이 더 까다로운 거죠. 사실 간편한 방식은 건식을 섞은 방식이 좀 더 좋습니다. 효율성은. 설비비가 굉장히 낮고요. 건식은 굉장히 높습니다. 처리 용량은 소용량 처리가 가능한 게 습식 처리 공정이고요. 대용량 처리에 적합한 게 건식이 섞인 방식입니다. 사실상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기우게 될 겁니까? 바로 습식 공정 쪽으로 기우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은 누가 있는가? 미국의 배터리셀 제조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이 있죠. 보통 이 기업은 얼티움셀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기업하고 협업도 좀 맺었죠.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서 공장을 지어놨고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CATL도 1위 배터리 기업이죠.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 공장 지어놨고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현재 GM과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가 지금 현재 만들어졌죠. 해당 기업이 여기 있죠, 여러분들. 얼티엄 셀즈 어디서 많이 봤죠? 이제 LG 에너솔루션하고 GM하고 합작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삼성 SDI 정도가 직접 지금 현재 재활용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들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굵직굵직한 종목들만 꼽아놨죠.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국내 기업들도 꼽아놔봤는데요. 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로 뽑아왔습니다. 우리 직접 주식 투자해야 되니까요. 가장 첫 번째는 영풍이라는 기업입니다. 리튬 회수율을 높인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세계 최초 가동이라는 내용입니다. 폐배터리에서 리튬은 항상 90% 이상, 니켈과 코발트, 구리는 95% 이상 회수가 됐습니다. 파일럿 공장에서는 전기차 8,000대 분량의 연간 2,000톤의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건식 운용 기술을 재활용 공정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영풍의 건식 운용 방식은 배터리 팩이나 모듈 단위에서 그대로 파쇄해서 리사이클링 원료를 만들기 때문에 전처리 공정이 단순하고 주요 금속 회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한 리튬 회수 기술을 상용화해 공정에 적용한 건 세계적으로 영풍이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떠오르고 있는 기업 영풍이 하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성일 하이텍이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 보겠습니다. 국내 유일 폐배터리 재활용 일괄 공정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용매 추출 방식이고 습식 공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11년 전에 양산을 성공했었던 기업입니다.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을 뽑아낼 수 있고요. 수명이 나은 폐배터리 15일이면 원료로 변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알려진 기술 양산에 성공한 건 성일 하이텍뿐이다라고 합니다. 뭐 자기네들끼리 다 잘났다라고 하고 있죠. 일단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내년의 상반기쯤 미국에서 배터리 재활용 원료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죠. 탈중국,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 자원 순환을 통한 ESG 경영을 확대, 강화 효과를 누리겠다는 전략이고요. 미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어센드 엘리먼츠와 지금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협력을 위한 양익약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원래 여기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폐배터리도 사업에도 진출하겠다는 내용이죠. 들여오는 형태는 스크랩이 설치될지 블랙 파우더가 될지 아직은 미정이며 들여오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쯤이 예정이 된다고 합니다. 들여온 원재료를 포항 캠퍼스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핵심 광물을 추출하고 이를 전구체로 만들어서 자회사 에코프로 ABM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폐배터리를 좀 공급받겠다라고 하고 직접적으로 에코프로는 폐배터리 사업 고속 확장, 공장 증설 해외 진출도 검토를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폐배터리 사업을 열심히 키워가겠다라는 내용이죠. 전기차 시대 전환 빨라지며 규모의 경제 실현, 선제적 대비, 생산 캐파 강화 박차, 지금 이제 배터리 완성차 업체와 협력이 주목되고 배터리 소재별 밸류체인 구축하고 사업적 불확실성 없고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게 바로 에코프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요 정도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까지 마지막이죠. 뭐 이 기업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지만 일단 제가 뽑아봤습니다. 폴란드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 포스코 홀딩스는 지난 25일 폴란드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지난해 3월 폐배터리 재활용 자회사를 설립했고요. 국내 업체 성일하이텍과 협업해서 공장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2030년도까지 안정적인 배터리를 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해 리튬 30만 톤, 니켈 22만 톤, 양극재 61만 톤, 음극재 32만 톤을 생산해 매출액 41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엄청난 규모입니다. 예. 거의 뭐 포스코는 다른 기업들하고 이제 규모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이 기업들 다 투자해 볼 수는 없겠죠. 어떤 기업이 가장 유리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유리한데 누가 제일 유리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특징을 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판단의 기준은 정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참고하셔야 될 만한 핵심 특징들만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진입 장벽이 다른 2000지 기술에 비해 굉장히 낮습니다. 요즘에 뭐 하이니켈 한다고 하죠. 아니면은 실리콘 음극재 만든다고 하죠. 그죠? 그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배터리의 효율을 늘리겠다라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대를 쏟아 부으면서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비해서 물론 폐배터리도 아무나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에 비해서 다른 2차 전지 기술들에 비해서 이 기술의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사다리 툭 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아무나 올라올 수 있게 하진 않겠죠. 최대한 막으려고 하겠지만 이 진입 장벽이 이 높이가 성벽의 높이가 높지 않다 보니까 웬만한 기업들이 여기 사업 잘 된다는데 돈 된다는데 한번 해볼까? 한번 시도해볼까 할 만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필수지만 이 리사이클링은 필수로 떠오르지만 미래 성장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성장은 물음표라는 거죠. 실제 성일하이텍이 흑자 전환을 했고 2년차 영업이익률이 22%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금 이제 뭐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잘 나는 건데 아마 이 영업이익은 서서히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 기업들 대기업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어때요? 자신들이 진짜 돈이 되고 해당 사업의 미래 성장성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직접 뛰어들었을 겁니다. 더욱더 추가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더욱더 현실적인, 좀 더 매력적인 지금 현재 원자재 회수가 만약에 가능했다면 뛰어들었을 겁니다. 이 기술이 정말 중요했다면
근데 이미 거의 보셨듯이 아까 90% 이상 회수율이 이미 나오고 있고 거의 뭐 완성형에 가까워졌고 더 이상 이 기술이 더 뛰어나게 극복될 가능성이 좀 낮겠죠. 그죠? 이게 돈이 더 돈 투자를 해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한 만큼 효과가 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미 완성돼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하고 뭐 하는 겁니까? 협업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지분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누가 포스코 홀딩스도 성일 하이텍하고 이미 완성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하고 맞손을 잡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수긴 하지만 미래 성장성이 부족하고 이미 거의 완성된 기술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들이 뭘 하고 있다?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간접적인 투자와 공장들을 증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예제를 들어드리면 이런 것과 비슷하죠. 반도체 업계의 가장 1등 누굽니까? 미국이죠. 국가로 치면 그죠. 미국이 가장 뛰어난데요. 미국은 자체적으로 이 반도체 생산을 못해서 지금 현재 생산을 안 할까요? 아니죠. 더 돈이 되고 더 미래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설계 지식재산권에 미국이 거의 올인한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먹거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이쪽으로 투자를 한 거죠. 물론 나중에는 이 생산 분야에 있어서도 혁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나노 공정이라는 혁신 때문에 제조 기업들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지금 이 대만의 TSMC가 굉장히 부각을 받긴 했는데 계속해서 삼성전자하고 TSMC도 TSMC는 아니지 삼성전자도 결국 뭐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반드시 설계 쪽으로 나아가겠다고 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확실히 먹거리나 미래 성장성 방향성은 이런 새로운 설계 쪽이라는 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앞서 보셨듯이 생산이 필수긴 하지만 미래 성장성을 보면 설계, 지식재산권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들은 어느 쪽으로 생산은 다른 국가들이에요. 제조는 기타 국가들로 나눠버리고 미래 성장성이 가장 큰 설계는 자신들이 하는 이런 구조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업계는요. 보통 이런 거는 보통 반도체는 좀 예외긴 하지만 뭐 제가 예제를 살짝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잘 알아들이고 계시죠? 보통 이쪽은 제조 쪽은 돈이 많이 안 들고요. 설계라든가 미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더 이것을 선제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대기업들이 하거나 큰 국가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뭐냐? 이 결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다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결국에는 특징은 배터리 시장 이 리사이클링 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이 직접 진출하기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진출하고 있는 시장이더라. 자, 그러면 이 기술력이 이미 완성돼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의 격차로 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그럼 이런 시장에선 결국엔 누가 이기냐? 싸게 많이 파는 기업이 이깁니다. 자, 그러면 싸게 많이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대량 생산으로 가야 돼요. 제품을 100개만 생산할 때하고 제품은 1억 개 생산할 때하고 한 개당 단가는 1억 개를 생산하는 게 굉장히 쌉니다. 이해되셨어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품질이 좋고 싼 제품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품질이 같다는 전자에서는 굉장히 싼 제품이 나오겠죠. 그래서 규모를 크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이런 생태계를 구축한 기업들 위주로 성장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역시나 우리가 매력적으로 봐야 될 만한 기업이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 포스코 홀딩스죠. 포스코 홀딩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가동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된다. 규모의 경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네들끼리 이 생태계를 구축해서. 두 번째 에코프로입니다. 양극재 생태계 완성하는 에코프로 주가가 고공행진이다. 이미 에코프로의 양극재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줄 만한 거죠. 그죠? 뭐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기업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나오는 폐배터리 뭐 지금 테슬라가 직접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아직 규모가 크진 않단 말이에요. 이런 폐배터리 시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래서 이 기업들 두 개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폐배터리의 이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시나 포스코 홀딩스나 에코프로하고 같이 하는 기업들이 좋겠죠. 성일하이텍입니다. 성일하이텍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EM과 240억 규모의 황산 코발트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현재 성일하이텍과 함께 폴란드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지었다라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결국에는 에코프로하 쪽하고 그리고 포스코 쪽하고 함께 계약이 체결돼 있고 일을 하는 기업이 성일하이텍입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 요즘에 주가가 심상치 않게 잘 올라왔잖아요.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업이 나중에도 더 갈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상승세가 끝나지 않고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인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LG 고려아연 배터리 생태계 협력 강화 폐배터리 합작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개의 회사가 손을 잡고 합작사를 만들어서 폐배터리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려아연도 나쁘지 않은 기업입니다. 고려아연 차트 깔끔합니다. 제가 전에 과거에 여기서 여러분께 추천해 드려서 정확히 요 자리에 추천해 드렸죠. 추천해 드려서 여러분들께서 뭐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잘 충전하셨을 텐데 이번에 살짝 눌림목이 나온 시점에서 매수하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고려 아연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고려 아연, 성일 하이텍 정도가 가장 매력적이고 여러분께 좀 묵직한 종목 하신다고 하면 에코프로 괜찮아요. 에코프로 너무 많이 올라갔고 포스코 홀딩스까지도 괜찮겠다.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네요. 포스코 홀딩스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기업들 포스코홀딩스하고 제가 볼 때 성일 하이텍이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직 크게 올라가지 않는 종목은 고려 아연 정도가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요거 3개 정도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2023년도 이번 연도 유망업종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드려야겠죠. 이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이런 게 있는데요. 삼각형을 알록달록한 게 있어요.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이실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우측 상단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첫 번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료로 설치 버튼이 나오는데요. 무료로 다운로드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무료로 설치 버튼 누르고 받고 나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잘 다운로드 하신 거예요. 여기서 무료 회원가입을 하세요. 무료 회원가입은 핸드폰 번호 인증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요즘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심플하게 이용만 하실 수 있게끔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 접속하신 다음에 아무거나 딱 클릭하시면 여러분께서 로그인하라고 나올 겁니다. 로그인하라고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우측 상단에 왼쪽 상단에 이렇게 지금 현재 클릭하셔도 회원가입 버튼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회원가입하실 때 아이디 비밀번호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접속하셔야 되니까요. 접속하고 나시면 다양한 컨텐츠들을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 무료로 이용하는 것들 중에서 자료집은 어디냐? 무료 급등 추천주에서 지금 2023년도 두배 급등 후보주 총정리 공직을 3번째에 있습니다. 공직을 3번째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만한 PDF 파일, 자료집 첨부 파일이 있는데요. 맨 아래 클릭을 하시면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급등 추천주라고 해서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직접 골라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목 드리고 있어요. 없으면 없다라고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장전시황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주식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뭐 제가 신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은 방향성들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어떻게 됐고 주요 지표들 어떻게 됐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일 상승 종목은 무엇이며 보통 전일 상승 종목이 오늘자까지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경우는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일자 상승 테마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종목들을 대처해야 될지 오늘 주요 뉴스와 제 생각 주요 뉴스 제 생각들을 적어드리면서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매일매일 아침 8시 30분에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8시 30분에 제시해드리면 매일매일 확인하시면 좋겠죠. 보통 장이 오전 9시에 보통 아침 9시에 시작하니까 30분 전에 확인을 하고 시장에 임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한 10분만 투자하시면 읽어볼 수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장이 끝나고 나면 오늘 시장, 최근 시장에 가장
매력적으로 급등했었던 종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베토리 관련 종목들 잘 올라갔었죠. 페베토리 관련 이슈가 간단하게 무엇이며 이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이재진의 상한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면 싹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싹 다 무료로 컨텐츠들과 함께 무료 유망업종 자료집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